인생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감사하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인생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감사하라. 우리에게는 평생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친구가 있다. 바로 두려움과 불안이다. 이 두 감정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에 대해 가장 현명한 답을 줄 수 있는 이는 누구일까? 많은 이들이 주저없이 알랭드 보통을 꼽는다. 그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로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행복의 건축 등 다양한 베스트셀러를 펴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인생 학교를 설립하여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라. 알랭드 보통은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당신의 삶을 너무 타인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과 향하는 곳을 알면 타인의 영향력은 줄어든다. 반대로 당신의 길이 모호할수록 타인의 목소리, 소셜미디어의 정보들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오고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또한 그는 진정한 성공은 평화로운 상태에 놓이는 것이라 말한다. 평화로운 상태에 이르려면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화를 내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그 사람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다. 사실 그는 이해받지 못한다는 자신의 불안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화와 불안, 두려움은 이처럼 자신에게서 비롯된다. 그러니 타인의 반응보다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살펴야 한다. 타인에게 상처받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상처받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알랭은 이어서 조언한다. 불안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의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결국 끝이 있으며 사라질 운명임을 깨달아야 한다. 규칙적으로, 의도적으로 잠시 멈춰서서 그 사실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들판의 꽃을 보고 감탄하는 당신에게 사람들이 지금 꽃을 볼 시간이 있느냐고 비웃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 많은 경험과 시련을 겪다 보면 결국 꽃 한 송이, 구름 한 조각, 아침의 평화로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 운명은 우리에게 언제나 예상치 못한 일을 던져줄 수 있다. 해고, 질병, 경제적 문제 등으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게 인간이다. 그래서 별 탈 없이 지나가는 하루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가장 강력한 무기다. 명상가 샘 해리스 또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으로 맑은 하늘을 이용할 것을 권한다. 그는 두려움이나 불안이 찾아올 때는 맑은 하늘과 지평선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에 판단 없이 주의를 기울여라. 그러면 머리가 맑아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 결국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는 것,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열쇠다. 삶에 반드시 초대해야 할 친구.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 인상 깊은 깨달음을 준 또 다른 인물로 케빈 코스트너를 꼽을 수 있다. 그는 평단의 찬사와 함께 혁신적인 스토리텔러로 평가받는 세계적인 배우이자 감독이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무명이었던 젊은 시절의 어느 날, 그는 낡은 픽업 트럭을 몰고 작은 지역 극장에서 열리는 오디션에 참가하려고 길을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속도가 140km까지 치솟았고 브레이크는 말을 듣지 않았다.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오면서 그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그 순간을 회상하며 그는 말했다. 아, 죽는구나 싶었다. 동시에 이대로 죽을 수 없어 라는 강렬한 생각이 들었다. 결국 클러치를 세게 밟아 겨우 시동키를 뽑았고 가까스로 차를 갓길에 멈출 수 있었다. 다행히도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나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뭔가에 홀린 듯 울타리를 넘고 한참을 달렸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오디션만큼은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다. 결국 케빈은 그 오디션에서 떨어졌다. 애초에 배우가 되겠다는 열렬한 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단지 주변의 권유로 경험 삼아 도전해본 것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오디션에서 떨어지고 나니 그는 마음속 깊이 정말 배우가 되고 싶다는 열망과 마주하게 되었다. 비록 그 길이 확실하지 않았고 큰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는 불확실한 길이었지만 그 불안한 감정 속에서 오히려 그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다. 케빈은 그날의 경험을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그날 고속도로에서 죽을 뻔했다. 그리고 그 오디션에서는 재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오히려 중요한 것은 만약 내가 그 사고로 죽어서 오디션을 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디션에서 떨어졌지만 그 과정이 너무 재미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깨달음이었다. 그래서 나는 배우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비록 대성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해 케빈은 자신을 억누르던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어떠한 도전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원하지 않는 삶을 받아들일 용기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케빈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준다. 그는 원하는 삶을 찾고 그 길을 추구하는 법에 대해 이렇게 조언한다. 당신이 원하는 일은 언제나 약간 두렵고 떨리는 것이다.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약간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추구해야 할 일이다. 와, 이 일을 하다가 정말로 망할지도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바로 그 일이 당신이 찾아 헤매던 모험이다. 두려움을 멀리하는 데 시간을 쓰지 마라. 대신 용기라는 새로운 친구를 삶에 초대하는 데 집중하라. 우리는 종종 두려움을 피하려고만 한다. 그러나 케빈 코스트너의 말처럼 두려움을 피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기라는 친구를 초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불안과 두려움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다. 하지만 그 감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두려움은 단순히 우리를 방해하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마주하게 만드는 중요한 신호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두려움을 삶에서 완전히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용기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케빈 코스트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에서 반드시 초대해야 할 친구가 바로 용기임을 일깨워준다. 두려움이 목표를 가로막을 때 샌프란시스코의 레스큐팀은 단순한 소방팀이 아닙니다. 이들은 심해 탐색, 로프 및 라펠 구조 작업, 열차 사고 현장 등 위험한 상황에 투입되는 미국 최고의 구조팀입니다. 이 팀에는 캐롤라인 폴이라는 여성 소방관이 있습니다. 남자들도 버티기 힘든 구조팀에서 실제 구조 업무에 처음으로 투입된 캐롤라인을 소개해드립니다. 샌프란시스코 레스큐 2팀의 캐롤라인 폴은 단순히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이 아닙니다. 그녀는 심해 탐색, 로프 및 라펠 구조 작업, 열차 사고 현장 등 위험한 상황에 투입되는 최고의 여성 소방관이자 레스큐 2팀 역사상 최초로 화재 현장에 투입된 여성입니다. 또한 그녀는 루지 부문 미국 올림픽 대표팀 선발전에 참가할 만큼 다양한 도전을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담한 여성이 한때는 두려움 때문에 앞을 보지 못했던 겁쟁이였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합니다. 어떻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인물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캐롤라인 폴은 아직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했던 시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평범한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두려움과 마주하기 위해 230m 높이의 금문교를 따라 세로로 설치된 케이블 선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한밤중이었다. 나는 케이블 선을 타고 70층 높이의 둥근 가로 바위를 걸었다. 발 아래는 아무것도 없었고 양옆으로 뻗은 두 줄에 가는 와이어가 나를 지탱하는 유일한 안전장치였다. 첫걸음을 내딛는 것은 기적 같은 용기가 필요했다. 하지만 두 걸음, 세 걸음 걷고 나니 어느 순간 마치 평지를 걷는 것처럼 느껴졌다. 두려움에서 용기로 바뀌는 데는 단 몇 걸음이면 충분했던 것이다. 두려움이 점차 용기로 바뀌자 캐롤라인은 허공 위에서 찾아오는 다양한 감정들을 고요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기대, 흥분, 짜릿함, 집중, 자신감, 재미, 그리고 두려움. 이 모든 감정이 복합적으로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정말 해내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제거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절히 다룰 수 있는 감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캐롤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포와 불안, 두려움을 느낄 때는 자신의 감정들을 벽돌처럼 하나씩 떼어내어 따로 분리해 놓고 그것을 다시 한 개의 선 위에 올려보세요. 인생은 이 벽돌들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벽돌을 어떻게 쌓아야 무너지지 않을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반드시 없애야 할 부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는 중요한 벽돌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안전하면서도 멋진 집을 짓고 싶다면 그 벽돌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캐롤라인과의 대화 도중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문득 테이블 위에 새겨진 작가 아나이스 닌의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인생은 용기의 양에 따라 줄어들거나 늘어난다.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캐롤라인 폴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그 감정을 다루는 방식을 배운다면 인생의 많은 도전과 목표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목표를 가로막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오픈 스튜디오 24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